이번 주 월가 현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는 지금 월가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월가 현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헤지펀드 파트너로도 근무하고 있는 이 김성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과는 저희가 오늘로써 딱 두 번째 연결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를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 부각됐던 이슈들을 보기 전에 이번 상반기의 이슈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S&P 500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자세한 분석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2021년 상반기에는 빠른 경제 회복으로 인해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상승함으로써 S&P 500 지수는 20.8% 상승하고 12개월 선행 P 비율은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라 S&P 500 지수는 5.3% 하락하여 전체적인 S&P 500 지수는 총 15.3% 상승을 보였습니다. 모든 산업은 상승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분야는 45.6% 상승한 유가 상승의 덕을 본 에너지 산업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분야는 2.4% 상승한 공익 산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주식은 104.2% 상승한 메라톤 오일이었으며 높은 상승률을 보인 그들 20개 주식 중 7개는 에너지 산업 주식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했던 주식은 34.8% 하락한 펜 내셔널 게이밍이었으며 많이 하락한 그들 20개 주식 중 6개는 기술 산업 주식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인상되었던 상반기에는 러셀 1000 가치지수가 17% 상승하며 13% 상승한 러셀 1000 성장지수보다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2012년 2분기에는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상승함으로써 S&P 500 지수는 10.4% 상승하고 12개월 선행 P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이로 인해 S&P 500 지수는 2% 하락하여 전체적인 S&P 500 지수는 총 8.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가며 2%를 돌파할 것 같지 않자 2분기에는 러셀 1000 성장지수가 17.9% 상승하며 5.2% 상승한 러셀 1000 가치지수보다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네, 성장주를 대변하는 러셀 1000 지수 그리고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S&P 500 지수가 있는데 금리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1분기, 2분기 이 두 지수가 조금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증시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석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 금리를 주시하면서 이런 흐름들은 꼭 그 투자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한 주간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발표됐었는데 이번 주에 이 6월 FOMC 회의록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지수가 더욱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지수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요약과 더불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23년까지 금리가 최소 2회 오를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자산 매입 축소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실시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본격화할 경우 2013년의 긴축 발작과 같이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며 이에 따라 증시가 급락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고용지수를 중요시하기에 이번 6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는 앞으로 금리정책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컨센서스 예상치를 밑도는 지수를 발표했던 미국 노동통계국이 6월에는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6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85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14만 명 높았습니다. 이는 5월 전월 대비 58만 명 증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0년 8월 전월 대비 159만 명 증가 이후 지난 10개월간 최고의 수치입니다. 6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레저와 접객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봤으며 고용이 전월 대비 34만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비농업 고용지수와는 달리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안 좋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6월 실업률은 5.9%였으며 이는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0.3% 그리고 전월 대비 0.1% 높았습니다. 이로써 6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상승해
조기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실시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분간 줄었지만 앞으로 물가 상승률과 고용 지수를 계속 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6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금 골디락스 상태에 있구나 하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업률이 살짝 높게 나왔다 보니까 연준이 적어도 이 당분간은 조기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실시하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이 조기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 언제 여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계획하고 시행할 건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월가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히려 2014년 긴축 발작을 자세히 분석하면 또다시 비슷한 긴축 발작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5월 22일 연준은 의회합동경제위원회 증언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다음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인 6월 18일까지 S&P 500 지수는 0.9% 하락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연말에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S&P 500 지수는 6월 25일까지 3.8%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3년 9월까지 S&P 500 지수는 4.7% 상승함으로써 5월 22일부터의 전 기간에 거쳐서는 0.2% 하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3.9% 상승했고 러셀 1000 성장 지수는 0.6% 상승했고 러셀 1000 가치 지수는 0.4% 하락했습니다. 경제 과열 방지를 위한 연준의 관여를 인식한 후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선호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이익 성장률이 높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긴축 발작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언제 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될지 아직 그 시기는 미지수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만약에 테이퍼링에 관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겠다라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성장주의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파트너님의 조언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지금 월가는 시간 김성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